자, 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개발 조합이죠. 조합은 항상 시험에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저번 시험은요, 조합편에서 보시면 주택 조합을 포함해가지고요, 총 5문제가 나왔더랍니다. 조합은 참 중요합니다. 4번입니다. 조합 설명 하고 나서 조합을 볼게요. 조합 설명할 때 딴 건 좀 비교 좀 하겠습니다. 조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시행자 중에서 도시개발 조합이 나옵니다. 조합이 있어요. 명칭은 뭐 달려있습니다. 일단 그 의미가 법적인 도시개발 조합이다. 조합, 도시개발 조합이에요. 자, 개발 조합인데 이 개발 조합은요, 거전에 이 조합을 준비하는 단체, 뭐 설립 추진위원회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개발 조합은 이런 말이 없고, 실제는 있지만 법적인 조합은 법적인 단체는 없습니다. 또요, 개발 조합에서는 주민대표회의 이런 것도 따로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부적인 어떤 모임체는 몰라도 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조합하면 모든 조합은요, 항상 그 조합이 설립될 때는 설립인가입니다. 설립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자, 이 조합의 설립인가는 보시면 저기입니다. 우리 구역의 지정권자, 결정권자한테 설립인가를 받는다. 겁니다. 개발조합. 자, 당연히 개발조합이 딱 나면요, 항상 개발조합이 딱 나면 이 구역 전부입니다. 구역 전부가 환지 방식 할 때만 조합이 나오지 부분한지 수용 일체 조합이 나올 수가 없다.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조합들은 설립 인가받으면 바로 활동을 못합니다. 못하고 인가받으면 다시 이때부터 30일입니다. 30일 안에 법원 가서 법원 등기소에 가서 법인 성립 등기입니다. 법인 성립 등기 이것을 해야 그때부터 성립이 되어서 이때부터 활동을 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조합의 성격은요, 영리성이 없는 비영리 사단 법인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합에 대해서는요, 이 법에 있는 조항 외에도 민법에 있는 사단 법인 조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조합이 설립인가인데 인가받기 위한 조건이 있겠죠. 조건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역 안에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토지를 꼭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 가운데에서 7명입니다. 7명 이상의 대표자가 모여서 그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설립 동의서를 첨부해서 인가 신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이 정관을 작성해서 설립 동의서를 첨부해서 인가 신청을 한다. 이때 설립 동의 딱 보니까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들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들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설립 인가를 내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가를 딱 받고 선임 딱 되어지면 거기 해당 조합원은 또 누가 될 것이냐가 딱 나옵니다. 조합원 딱 보시면 역시 똑같아요.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다 할 겁니다. 자, 이 표현은요, 구역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다. 또 여기는요,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땅에 대한 권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여기 설립에 동의한 자, 동의하든 하지 않든 동의를 묻지 않습니다. 또 거주 유무도 묻지 않고, 뭐 성년 미성년 이것도 일체 다 묻지 않는 상이다. 토지 소유자 등기권자이면 다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요, 요 상태 요 조합이 딱 되어지면 싫든 좋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업무가 발생을 한다. 이때 권리 보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어결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업무로서는요, 난 싫다 해도 비용의 부담 업무가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요 같은 경우에 시군구청장한테 이 비용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징수가 딱 되어지면 요 금액의 4% 징수 수수료 지급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징수, 그래서 강제 압류도 할 수가 있다. 압류해서 저당권 실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보시면 이제 조합원 중에서 또 임원을 뽑습니다. 임원을 뽑아요. 임원들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 중에서 어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조합 총회에서 선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임을 보시면 이제 조합장이 한 명 있습니다. 조합장이 한 명 있고 이사와 감사를 분들합니다. 조합장 한 명인데 이사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자가 또 있습니다. 중요하죠. 조합이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금한파라죠. 미성년, 검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되시는 분들, 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 2년이 안 되거나 또는요 집행 유예 중인자 분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 문중에서 이런 분이 해당이 딱 되었다라고 확인 딱 되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임원 보시면 항상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과 계약을 맺을 때 항상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고요. 또 조합의 임원들은 그 조합의 다른 임직원 개발할 수 없고 같은 목적의 다른 개발 조합의 임직원 또 개발할 수가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이 조합장은요. 전체 총회의 의장이고 또 대의원에 모인 곳에 또 의장이고 또 이사들 모인 이사회도 의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 대의원은요 조합장 외에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의원 보시면요 조합원이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조합원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서 대의원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의한다 아닙니다. 이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들을 일부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 대의원에서 총회 권한 사항 중에서 대행할 수 없는 금지되는 항목이 5개 항목이 있다. 참 중요하죠. 뭐냐니까 정계임합판입니다. 정관의 개정과 변경 또요 개발 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 다음에요 환지 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 다음에 보시면요 조합의 임원의 선임과 해임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과 해산 이것은 대행 금지 항목이다. 그래서 정계환입합 이렇게 하시던지 해서 꼭 외워주시면 잘 나오는 사항이죠. 요 정도가 우리 개발조합의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네. 일단 그 문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 조합원은 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다. 아니죠. 반드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만 개발조합의 조합원이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뭡니까? 정비사업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하겠죠. 그래서 X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어결권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일 때 10분의 1 이상으로서 대연에 둘 수 있다라죠. 대연에. 그래서 50명 아닙니다. 1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 X입니다. 또 도의한다는죠. 둘 수 있다라죠. 3번입니다. 개발 계획의 수립과 변경은요. 대의원에서 대항할 수 없고 총회에서 정권 결정한다. 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X네요. 4번 보시면 조합에 설립할 때 동의요건 보시면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면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보시면 개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 임원 선임에 관한 승인권을 갖는다. 주민대표회의 없다라고 했었죠. 이거 없습니다. 해서 5번도 X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문제 가볼게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20편 문제인데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다음에 구역 토지 소유자 2분의 1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동의 자수죠. 동의자수 선정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동의자수 때 보시면 자 보십니다. 자 보니까 한 토지를 공유했다. 공유가 딱 보이면 대표 한 명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2개 이상의 여러 개를 소유한 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명수 산정은 한 명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이 있다.
일단요 구분 소유자 각각 한 명씩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또 네 번째 보시면 국유지정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함이 된다. 또요 이때 동의했다. 동의를 했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사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할 수 있어요. 동의했던 것을 또 철회할 수 있다. 철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단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까지 또요 구역 지정을 제한하기 전까지 뭔가 전까지 처리할 수 있지 인가 신청 제한되고 난 이후는 또 처리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공란 공고 하고 난 이후에 뭔가 변경이 되었다 또 분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먼저 한 개의 필지가 이렇게 분필이 쫙 되었어요. 이것이 구역 지정 공람일 이후다. 그러면요 인정하지 않고 공람일 그 전에 어떤 소유자로 산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 지문 동일자수 산정할 때 보시면 집합 근무이네요. 일단은요 구분 소유자 각각 한 명씩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맞습니다. 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위한 통지 소유자는 인가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그 동의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네요. 3번의 X입니다. 그 다음에 설립인가 신청할 때 국유지정이 포함이 된다. 맞습니다. 또요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법적 동의권이 미달될 때 국유지 결정에 동의가 뒤에 보충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6번 갑니다. 조합의 임원 설명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어결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 중에서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합니다. 이사, 감사 전부 다 어결권이 있는 토지 소유자, 즉 조합원 중에서 뽑기 때문에 조합원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좀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이사와 조합장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보시면 할 수 없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감사의 임원 선임은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대행할 수가 없는 항목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3번이 맞습니다. 4번 조합장은 총회 의장, 이사회 의장,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고요. 5번입니다.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을 맺을 때 항상 감사조, 조합장, 이사 모두 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서 계약에 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님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틀렸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 문제였네요.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의 소유자 및 재당권자 아니죠. 토지의 소유자만 한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입니다. 어결권이 없는 조합원, 어결권이 있는 조합원일 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어결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3번이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 상실한다. 이게 뭡니까? 임원 자격 상실이지 조합원 자격 상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또 X가 되겠습니다. 임원 자격 상실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4번 보시면 우리 조합원은 구역 안에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어결권 아니랬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어결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또 X네요. 자, 5번 보시면요. 각종 어떤 비용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을 할 수 있다. 했었죠? 5번님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우리 개발적 총회에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항목이 뭐냐? 정계 임합판 말고 무엇이냐? 이걸 찾아라. 1번 정, 2번에 개발계획, 3번에 환지계획, 또 5번에 임원 선임회의. 다 4번이 아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9번 보시면 역시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찾아라.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 3번 보이네요. 임원의 선임 딱 보이죠? 이것은 대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찾는 문제도 두 번 나갔습니다. 10번 가겠습니다. 조합 설명에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어요.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요. 구역의 3분의 2 토지 면적과 2분의 1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다. 1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 동의한 자로 간주가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조합이 아직까지 설립인가 신청 안 했다면 그 동의 처리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번 X고 1번 또 보시면 토지 면적에 지금 보시면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1번 한번 볼까요? 1번 조합 설립가 신청할 때 해당 토지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또는 아니죠. 와 동시에 항상 동시입니다. 동시 또는 아니고 및 그래서 1번 X인 것입니다. 2번은요 그만큼 하겠습니다. 그 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조합원은요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어결권이 발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3번이면 X네요. 4번입니다. 대의원은 총액거래상을 대행할 수 있지만 정계 임합하는 대행할 수 없다 했었죠. 그래서 개발지구 변경 대행하지 못합니다. 4번이면 X입니다. 5번 감사는 당연히 임원이니까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선출을 합니다. 5번이면 맞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11번 가봅니다. 개발자업 설명에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어요. 1번 보시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된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또 2번 보시면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정관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변경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합 사무실 위치 옮겼다. 중요한 사항 아니니까 그냥 변경인가가 아니고 나중에 사후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3번의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인증은 경험할 수 없다. 또 뿐 아니고 같은 목적의 다른 개발조합 인증은 또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3번 좀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없는 사항들은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 조항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4번 맞고요. 5번 보시면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도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보시면 이건 있어요. 조합한테 시행자로 지정해준 행정청한테 행정심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5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15에 나왔던 문제죠. 여러분 동력은 요겁니다. 요거 산정하는 방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동시에 3분의 2, 2분의 1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그럼 최소 명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일단은요 토지 면적 3분의 1을 쳐야 돼. 그러면 지금 전체가 보니까 요 지역이 2만 제곱미터입니다. 2만 제곱미터에 2만 제곱미터 3분의 2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수는요 총 필지 20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적 봅니다. 면적 보시면 3분의 2 같으면 뭡니까? 요 3분의 2다 하면요 보시면 8, 7, 3, 7, 22 그러니까 7만 7천 제곱미터 7, 24 그러니까 14,000 이상이 되어야 3분의 2가 딱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면적의 14,000을 맞춥니다. 자, 보니까 1짜리보다 먼저 지금 최소한 수니까 2,000짜리만 쭉 볼게요. 2,00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니까요. 김, 이, 박, 최, 정, 황 해가지고요. 6개 필지가 보시면 주인이 또 6명인데 이거 합하면 1,200이 딱 나옵니다. 딱 나오죠. 나오고 나서 12,000 그다음에 1,000 하나 더 붙이니까 한 명이 더 붙습니다. 한 명이 더 붙어야 돼요. 또 하나 더 붙입니다. 하나 더 붙여야 또 한 명이 또 붙습니다. 자 보니까요 토지 보시면 필지입니다. 필지는 보니까 6개, 7개, 8개 그래서 8명 최소한 2,000짜리 다 찬성해가지고 맞추고 1,002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 6명, 7명, 8명 최소한 8명만 갖추어도 요 동역은 충분하다. 8명이면요 8명입니다. 8명이죠. 그래서 답은 4번 딱 되겠네요. 또 명수의 또 2분의 1, 명수의 2분의 1도 갖추자 되겠죠. 명수입니다. 명수 보시면 자, 이 왼쪽은 7명, 오른쪽은 보시면요 다시 12명, 12명이면 12명입니다. 12명이고 보시면 또 우리 서울 그 정부도 있고 서울시네요. 총 14명의 2분의 1은 또 7명입니다. 7명. 그러니까 7명이 생기면 돼요. 8명이죠. 이미 8명이 나왔어. 그러니까 따로 명수는 안 채워도 8명으로서 이 제일 큰 필지 가진 6명과 그다음에 1,000필지짜리 2개 붙어가지고요. 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지. 최소한 8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조합 설명이네요. 오는 것은 또 무엇이냐 묻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토지 소유자 동의는요. 보시면 3분의 2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1번 X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조합은 법인적 취득을 위해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좀 맞네요.
3번 보시면 조합 설립할 때에는 5명 아니죠. 7명 이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3번 X입니다. 또 4번 보시면 설립 추진위원회 이런 거 없다라고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이런 거 없다 했었죠.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조합 임원 총회에서 조합 임원 선출에 관한 어떤 어결권은요. 그들 정관에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조합이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었죠. 자, 이제 제4장 실시계획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그 다음에 되어야 이제 착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모든 시행자가 되어진 자는요. 정해진 구역을 저기 개발 계획에 맞도록 이렇게 설계를 막 합니다. 이쪽에 뭐 주거지역, 뭐 상업지역, 뭐 공업지역 이렇게 설계를 막 하겠죠. 합니다. 학교 시설부지 설계합니다. 이거 시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작성 누가 하느냐? 모든 시행자가 다 작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가 신청합니다. 신청은요. 보시면 모든 시행자 아닙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 시행자에 한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 신청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행정청 시행자는 이런 거 인가 신청 안 합니다. 비행정청 시행자들에 한해서 어떤 자발적인 이게 왜 나옵니까? 이건 제가 설명해 환지계예요. 제가 같이 있으면 안 되죠. 환지계였습니다. 환지계는 그렇고요. 실시계는 다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행자입니다. 모든 시행자 보시면 구역에 지정해준 자, 지정권자한테 이제 인가 신청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포함될 내용이 뭐냐? 내용이 이제, 요건 보시면 이렇게 앞서서 수립한 개발 계획에 맞도록 여기에 부합되게 수립을 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또 요 계획 속에 보시면, 우리 개발국이 지구 단위 구역이니까 이것도 요 속에 지구 단위 계획, 상세한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상위 계획이 개발 계획이고 개발 계획에 맞도록 수립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 사항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시면 효과입니다. 효과가 좀 중요합니다. 효과. 자, 그 계획의 내용 속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만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여기 포함이 되었더라고 한다라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포함되었으면 요 인가하고 발표 고시한 요 순간부터 도시군 관리 계획이 따로 결정 절차 안 밟아도 이것이 결정되어지고 발표 고시가 된 걸로 간주가 된다는 어떤 특례가 있다. 요 사항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뭐였죠? 사업 시행자 전부 다 실시계획 작성을 다 해야 돼요. 작성을 다 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이번 보시면 요 계획 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될 수 없다, 되어야 합니다. 이번 X네요. 3번 보시면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한다. 3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들은 작성한 실시계획을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5번 보시면 그 계획의 내용 속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면 바로 결정 고시한 순간부터 이것이 결정 고시 같은 걸로 간주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5번 보시고요. 다음 2번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어요.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할 것이고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라. 또 나왔죠. 그다음에 2번입니다. 실시 계획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계획의 평면도와 계략 설계도도 같이 첨부해서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또 3번 보시면 실시 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그 고시되어진 내용 중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면 바로 이것이 결정 고시 같은 걸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또요. 3번 보시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또는 인가할 때 그 내용 속에 인허가 어제 사항이 있다라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그래서 인허가 어제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시하려면 그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 또요. 항상요. 행정청과의 협의하면 보통은 30인데 행정청과의 어떤 협의하면 보통 다 30일인데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 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
요에 관한 어제 상은요 20일입니다. 20일. 그래서 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60일도 아니고 일단 60일은 아니에요. 행정청에서 60일까지 기간이 없어요. 60일 없습니다. 전부 다 보시면 30일인데 대부분 다. 근데 개발 사업에서 실시간은 20일이고 또 여러분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계획 세울 때 해발들은요 10일이죠. 10일. 10일 남은 이건 20일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20일이 한번 나옵니다. 5번 20일입니다. 넘어가시고요. 3번 가십니다. 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어요. 1번 이 속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또 2번입니다. 실시 계획을 작성할 때 시도지사는요 어견듣는다. 항상 위에 부서는요 협의하지 어견듣는다. 밑에 부서와 어견듣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라고 나오면 몰라도 어견 청취한다. 아닙니다. 밑에 하위 부서인 시군구청장과 어견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와는 협의하고 밑에와는 어견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옆과 위는 보시면 협의하고 밑에는 어견 청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 지문 X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실시 계획인가 신청할 때 그 작성하는 그 계획 평면도 있죠. 이 평면도는요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 분의 1 주소가 첨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고요. 당연히 4번 보시면 각종 인허가사항 어제 신청할 때는요 해당 법에 있는 관계 서류 함께 첨부 제출을 해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사항은요 시행자가 실시간 인가 받은 이후에 사업비가 10% 범위 안에서 정액을 할 때는요 보시면 보세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인가받은 이후에 사업비의 10% 범위 안에서 10% 범위 내에서 정액되는 경우는 인가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예외상 경면상이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사실 알 필요가 없는 상인데 질문화 시켜봤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4번 가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한다.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또 3번 보시면 이건 아까 제가 했던 설명입니다. 개발구역 지정을 했는데 2년이 되어도 아니죠. 실시계획 인가 신청한 3년 안에 신청이 아마 없죠. 3년입니다. 그래서 2년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4번과 5번 사항들 설명이 다 되었던 사항이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문제 가봅니다. 실시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통과를 하겠습니다. 2번 질문 보시면 또 경면상이 쭉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요 2번 여기 어딥니까? 2번 지문은 그냥 답이었습니다. 사업 시행 면적에서 10% 범위 내에서 감소할 때는요. 10% 범위 내에서의 감소사항은 변경 인가 신청이 필요 없는 그런 경면상이다. 밑에 박스가 쭉 나와 있죠. 여기까지는 사실 보는 상이 아니니까 답은 맞습니다만 요건 알고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 사항들 3번이면 좀 볼 상입니다. 지정권자가 직접 실시를 작성하거나 또 인가할 때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밑에 실시 인가할 때 보시면 밑에 보수에 어견 청취한다 해서 시군 위에 어견된다. 이것만 봐주세요. 그 다음에 4번은 통과하시고 5번은 중요한 사항이다. 설명이 이미 다 되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사업 시행 방식 하나 보고 나서 사업 시행 바로 수용과 환지 바로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